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또 리뷰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리뷰해드릴 경기는요. 전북현대가 수원FC 원정에서 네, 패배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수원FC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이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게 됐고, 반면에 이제 전북현대는 ACL에서 조금 반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 반전이 아무래도 이 자가격리 여파인지 뭔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경기인 것 같은데, 항상 그렇듯이 제 스타일대로 한번 경기를 지금 굉장히 플랜 A를 잘 찾아내는 느낌입니다. 뭐 3백을 꾸준하게 쓰고 있어서 일단 잘 버티는 게 첫 번째죠. 잘 첫 번째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 중원 구성이 뭐 무릴로, 박주호, 그다음에 이영재 선수 정도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 게 1차 저지선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무릴로나 이영재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이 좋다 보니까 전방으로 연결되는 공들이 깔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투톱도 잘 맞는 게 라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전북에 있을 때 벨트비크로 알고 있던 그 선수랑 굉장히 다른 선수인데 이 얘기를 왜 먼저 제가 수원 FC부터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 경기에서 전북하고 수원 FC의 차이가 그러니까 라스, 벨트위크의 어떤 움직임 차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이 수원FC는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백이니까 숫자도 많고 그다음 최근에는 윙백들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벨트위크 라스가 잘 지켜주고 있는 동안에 정동호 선수나 김상호 선수가 올라와서 크로스 정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영향력이 엄청나진 않거든요. 이따금 올라온다에 가깝지 뭐 뭔가 막 무슨 막 공격을 막 손FC가 주도하면서 무슨 그 울산이 하듯이 점유율 막 60%씩 올려가면서 하늘 때 윙백 풀백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력을 그렇게 막 아주 극대화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왜 공격이 잘 되는 것 같냐라는 느낌이 드냐면 이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릴로나 박주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영재 선수도 이 앞으로 나가는 그 줄들이 깔끔하다 보니까 공을 끊어냈을 때 전방에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나는 거죠. 끊자마자 바로 나가니까 상대 역습을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역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라스랑 벨트위크의 차이 같은 사람이지만 라스랑 벨트위크는 지금 다른 선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벨트위크랑 이 차이가 뭐냐면 오늘 한번 그 수원FC 팬들도 그렇고 전북 팬들도 그렇고 하이라이트를 조금 빨리 한번 돌려보세요. 라스가 그 최종 수비 라인 뒤를 몇 번 노렸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이 전북하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전반 9분이었을 겁니다. 라스가 오른발로 그 1대1 상황에서 오른발 바깥으로 시도했던 슈팅 있죠.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수없이 많았는데 전반 20 몇 분인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잘라서 그걸 양동현 선수가 백패스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전반 43분께인가? 그때쯤에 오른쪽 이번에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그 무릴로가 오버헤드킥 시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다 라스가 수비 라인을 깨고 들어가면서 뭔가가 만들어진 장면들이거든요. 그 후반 43분과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그 뭐 편의상 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쯤에서 이 수비 뒤를 단번에 넘기는 거에 라스가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서 해요. 로빙 스루라고 하죠. 네, 요 움직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한 장면인데 굉장히 쉽게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라스가 그렇게 떤 부지런한 움직임, 그 다음에 공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공이 만약에 이게 라스다. 공이 이렇게만 투입되면 라스가 이렇게 등을 접어버리면 일단 뺏기진 않아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스가 여기서 공 지키는 동안 무릴로나 뭐 이영재나 옆에 있는 양동현 선수가 위협적인 위치로 빨리 헬프를 와줍니다. 속도를 올려서.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일이 많이 벌어져요. 라스 자체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깨고 들어가서 본인이 마무리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런 어떤 본인이 미끼가 돼주기도 하고 수비 라인을 깨트리는 걸 굉장히 잘해주다 보니까 공격 전체가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정적인 기회지만 점유율은 낮지만 라스 쪽에다가 일단 뭔가 밀어넣고 거기서 우당탕 하다 보면 슈팅 기회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슈팅이 적지가 않아요. 점유율은 낮은데. 네. 요 얘기를 먼저 일단 깔고 가야 왜 오늘 전북이 공격이 그렇게 답답했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전북의 공격을 보면서 답답했던 점은 오프사이드가 오늘 경기 끝나고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근데 전북은 좀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수원FC도 한 개거든요. 똑같이 한 개예요. 근데 수원FC는 한 개여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라스가 옵사이드에 안 걸려서 한 개인 거지 걸릴 만한 시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라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반전에만 그렇게 막 이렇게 수비 라인을 노린 게 아니라 후반전에는 그 타르델리랑 안 맞아가지고 미스난 게 많아서 그렇지 수비 라인이 안 그래도 전북이 높아지니까 이 뒤를 진짜 많이 노렸거든요. 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손FC가 이걸 좀 가다듬어야 되는 게 골 더 넣었어야 돼요. 사실 더 넣을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라스가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상대가 좀 내려선 상태에서도 수비 라인을 깰 때 옵사이드를 기가 막히게 패스 들어가요. 얘가 이거 제가 보기엔 김동윤 감독님인 것 같아. 바꾼 거는 반대로 역습할 때도 적당하게 애매하게 여기 있다가 딱 들어가는 걸 정말 잘해요. 옵사이드를 안 걸려서 그렇지 이 최종 라인을 깨고 요렇게 들어가는 패스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게 라스예요. 그러면 패스가 요렇게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잡는 장면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옵사이드 걸릴 일은 되게 많은데 얘가 잘해서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저는 정말 라스르라는 선수가 이런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잘하는데 이 움직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북의 문제는 뭐냐면 옵사이드에 걸릴 상황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 라인 뒤를 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몇 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반 9분에 구스타보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잘라 들어갔던 장면, 그 다음에 후반전 3분에 백승호 선수가 수비 D를 노렸을 때 단번에 넘겨줬던 패스들,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수비 D를 노린 패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상대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내려서는 팀들도 오늘 그 수원FC 경기 잘 한번 돌려보세요. 이 최종 라인을 페널티 박스 안에 특히나 전북 상대로 페널티 박스 안에 내려놓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최종이 여기까지 물러나 버리면요, 그냥 구스타보랑 일류첸코를 여기다 페널티 박스 안에 넣어버리면 얘네 둘이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김보경이나 이승기 같이 이선에서 중거리슛 빵빵 때려댈 수 있는 선수가 이 밑에서 쿠니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켜버리면 너무 위험 지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내려서는 모든 팀들은 최종 라인을 페널티 박스 바깥에 빼놓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좁게 간격이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사실상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구스타보 터닝슛 때린 장면을 제외하면 여기서는 뭔가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 문선민이라던가 뭐 이런 드리블러들을 측면에 갖다 놓고 얘네가 이쪽에서 한 명씩 벗기고 들어오는 거죠. 이 가운데 들어오면 둘러싸이니까 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한 명씩 지칠 수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푸는, 측면에서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1대1을 계속 시도해줄 수 있는 드리블러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문선민 필요하다, 뭐 송민규 뭐 있으면 좋을까요 할 때 제가 송민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했던 이유가 이 측면에서 풀어올 수 있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에만 의존하면 모버지식 축구라고 봐야 돼요. 모버지는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도 내신 거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 중앙에 들어오면 정말 여기가 너무 답답해지는 거죠. 왜냐면 둘러싸버리니까 이 미드필더들이 가만 안 둬요. 여기를 이 수비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미드필더들이 여기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중거리 슛을 여기서 때리는 건 35m예요. 너무 멀어요. 박진성 선수 오늘 때린 것 같은 장면들 시원하긴 한데 그걸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핵심은 여기 이제 포켓이라고들 하는데 축구 용어로 여기에 들어와서 해야 여기에다가 스루 패스를 넣든 중거리 슛을 하든 뭔가 위협적인 걸 만든 게 훨씬 위협적인 위치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안 풀리냐면 얘네를 뒤로 물리면 돼요. 얘네를 끌어내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안 따라가요. 미드필더들이. 왜냐면 여기 위험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안 따라가요. 지키고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따라가. 그러면 누구를 물리면 되냐면 얘네를 물리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물어지면 여기 간격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얘네가 내려가니까 너무 진짜 좋은 팀이라서 얘네가 순식간에 내려오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일류첸코 구스타보 들어오는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쪽을 페널티 박스 쪽에다 붙여도 여기가 더 위협적인 거예요, 사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누가 여기를 뚫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여기 옵사이드 라인을 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물르죠. 수비들이 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얘네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반 9분에 전반 그 9분에 전반 8분 10초 8분 때 초반이거든요. 그때 구스타보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 반대쪽으로 꺾어주거든요. 반대쪽으로 꺾었을 때 수비들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막 급하게 우다다 내려가요. 그걸 잘 보시면. 그러니까 구스타보가 잘한 거예요. 근데 전북이 그때 문제가 뭐였냐? 구스타보가 여기를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라스가 들어가면 누가 간다? 무릴로나 양동현이나 이영재가 엄청 부지런히 도와준다. 그때 보시면 구스타보가 들어갔을 때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타보도 그냥 꺾어준단 말이야. 의미 없이.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보기에 오늘 공격형 밀드필더로 나왔던 쿠니모토나 백승호가 뒤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이건 골대 앞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옛날에 누가 잘했냐 이거를. 포항에 있을 때 일류첸코가 여기 이런 식으로 측면 빠지면 팔로세비치나 송민규가 막 죽어라 골대 앞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류첸코가 사람 움직였으니까 골대 앞에 누가 없잖아요. 골은 어디서 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골대 앞에 여기서 제일 많이 나는데 여기를 구스타보가 안 가고 빠져줬단 말이에요. 누가 가야 돼요? 공격형 미드필더든 반대쪽에 있는 이건 여기 있던 이거는 그냥 죽어라 가야죠 이거. 근데 전북이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뒤를 파는 선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럼 판 다음에 여기를 빨리 들어가는 선수가 있냐? 이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전북 팬들이 제 방송 많이 오시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전술 감독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하겠는 게 뭐냐면 움직임 할 때 보면 오늘 그 전반 초반에 백승호 선수한테 넘어갔던 장면 발이 안 닿았거든요. 근데 그 되게 좋은 장면이에요. 진짜 시도가 좋은 장면이고 제가 그거를 왜 자꾸 제가 희망을 갖냐면 이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얘기를 했든 아니면 감독님이 얘기를 했든 뭐 코치님들이 얘기 누군가가 야 우리 이게 너무 적어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팀이 이렇게 우리가 안 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약속, 우리 디테일 이런 거를 조금씩 더 만들어가야 좋은 팀이 되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선 팀한테 안 풀린 건 시즌 초반부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변화를 시도할 때 보면 김보경 선수가 있었으면 또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프스페이스 노리고 이런 걸 잘해요. 어떤 때 보면. 한두 번씩 이따금씩 그냥 그게 또 만들 때만큼은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발전이 없어요. 이 팀에 이게 우리가 안 될 땐 이게 플랜 A야 라고 뭔가 이렇게 확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미만 있어요. 뭔가 시도 좋았는데 이거 누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팀이 체화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후반전 내내 엄청 답답한 거예요. 언제 풀려요? 문선민 들어오니까 잠깐 풀려요. 왜 풀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라니까요. 측면에서 문선민이 드리블해서 들어오니까 풀리잖아요. 그게 왜 풀리냐면 문선민이 여기서부터 드리블해 오면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헬프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넓어지잖아요. 혹은 아까 슈팅 때린 장면이 이승기 선수 슈팅 때린 장면이나 문선민 선수가 슈팅 때린 장면 잘 보시면 문선민 선수 여기 잡아가지고 측면에서 돌파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위협적인 위치에 직접 공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알겠지만 10번 시도해가지고 10번 다 뚫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패스로 여기를 뚫든가 움직임으로 뚫는 게 훨씬 체력을 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선민 선수가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고집하면 너무 힘들고 단조로운 축구가 된단 말이에요. 섞어 써야죠. 그래야 좋은 축구가 되죠.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류첸코는 스타일이 본인이 움직였을 때 패스가 들어오면 갈 줄 알아요. 걔도 자기가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일류첸코도 움직이거든요. 이때 패스가 들어와야 다음에 또 가거든요. 근데 일류첸코가 자기가 움직여도 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열받고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 내려와요. 받으러. 그럼 움직임이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문제가 뭐예요?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앞에 안 간다였는데 이번엔 공격수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후반전 막판에 보시면 일류첸코가 여기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여기 골대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볼 받을 때도 일류첸코도 등져서 받으려고 그러고 문선민 선수도 막 등져서 이게 너무 많아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돌아가지고 뭐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제외하면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돌아가지고 뭘 한다? 이 수비가 가만히 있질 않죠. 도는 순간에 가서 붙어버리니까 돌아 나오기를 반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금 단조로워도 돼요. 단조롭다는 게 무작정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용 선수 크로스를 믿고 막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 바깥쪽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좋아요. 애매한 위치. 문선민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 풀백은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잘 커버를 쳐주긴 쳐줘요. 근데 요 위치 좀 애매한 위치라던가 이 선수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박진성이 도와주러 올라왔다. 그러면 커버 치러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승기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공이 딱 나왔을 때 그럼 마크 붙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일류첸코가 일로 바짝 올라간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패스가 하나 들어가줘야 이 수비들이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 딱 잡고 위협적인 패스가 한두 개 들어간다? 여기서 딱 잡고 패스한 척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발씩 무른다니까요. 저 들어오겠구나. 두 발씩 그때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척 하다가 물른다 할 때 딱 나와주면 이게 땅볼 딱 들어가는 거죠. 앞뒤로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게 전후 간격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 간격을 좁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간격을 좁히는 거를 또 해결하는데 또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좌우를 많이 생각해요. 좌우로 흔든다고 뭐 빌드업 할 때 좌우로 흔드는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좌우로 흔드는 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때로는 앞뒤로도 흔들어야 돼요. 근데 앞뒤인데 뒤로는 잘 안 흔들리니까 앞에를 정교하게 흔들어야 좋은 팀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 근데 요게 안 되면 전북은 제가 봤을 때는 내려선 팀 상대로는 계속 고전할 가능성이 커요. 못 이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선수들 개개인이 좋아서 우당탕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좋게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 성공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시즌 초반부터 막 좀 전북에 있는 코칭 스태프들을 조금 옹호를 많이 했어요. 이 장면 좋았어요. 이 장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손 대는 것 같아요. 하프 스페이스 들어갈 때 너무 깔끔했어요. 그 얘기를 반복한 게 한 이제 5달 됐잖아요. 이때까지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개는 선수들이 몇 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속적으로 안 나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손 좀 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이었고 몸이 아무리 안 좋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몸 문제는 아니에요.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선수들이 뭐 실수를 한다거나 못 뛴다거나 뭐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골 먹은 거 자체는 뭐 그래요. 골 먹은 거 저는 진짜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 너무 지쳐서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공격 전체에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 같고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선수 영입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이런 디테일만 좀 더해지면 선수들 워낙 좋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송민규 선수가 와도 이렇게 되면은 그냥 측면에서 물론 송민규 문선민이 같이 출격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근데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북이 막 진짜 화공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리고 좀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전북이 지금 경기력이 아주 폭발적이진 않잖아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 성적을 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북이 최강희 감독님 계실 때 경기력이 막 엄청나게 좋았냐? 사실 그렇지 않을 때 많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님도 전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매우 전술적인 지도자는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이 불놀이에 강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흐름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상대를 박살 내버리고 우리가 지금 흐름이 뭔가 밀릴 때 공격수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히려 상대를 기에 겁먹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케미스트리를 잘 찾아내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전술적인 게 뭔가 들어가는 스타일이셨잖아요. 근데 그때 왜 전북이 강했죠? 왜냐면 개싸움에서 제일 잘했어요. 전북은. 그게 전북 특징이었어요.
5대5 떨어지면 전북이 다 거의 뭐 7대3으로 그러니까 5대5 싸움으로 떨어졌는데 누가 봐도 5대5인데 전북이 7번 따고 상대한테 두세 번밖에 안 주니까 흐름을 잡았던 거고 수비할 때도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각을 안 주니까 실점을 좀 적게 했던 거 그렇게 공격을 막 하면서도 그게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선수 개개인 탓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류재문 선수는 조금 느슨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동호 선수 그 크로스 올라올 때 그거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크로스 장면에서 그 국가대표까지 왔다 갔다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크로스를 할 때 그렇게 너무 완전 편하게 잡아놓고 우리 편을 확인하고 올려줄 수 있게 둔다? 아 그거는 안 되죠. 전북 같은 팀이라 그러면 더 안 되죠. 저는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전북이 만약에 지금 본인들이 경기력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상대를 죽일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너희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간다. 우리도 못하지만 너희는 더 못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전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울산만 죽이러 들어갈 게 아니라 모든 팀을 다 죽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들에서 당장 좋아질 수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전북은 전북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선수들도 영입도 됐고 했으니까. 네. 하지만 네 어찌됐든 네, 전 여기까지 평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